어두운 밤, 창밖으로는 쏟아질 듯한 폭우와 함께 번개가 번쩍였다. 나는 어느새 등골이 싸늘해지는 기이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시작되었다. 게시글의 제목은 단순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에 기억 글쓴이는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해 적나라하게 털어놓고 있었다. 글쓴이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대저택에 방문했다고 했다. 그곳은 과거에 대규모 화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흉가로 유명했다.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저택에 들어간 그들은 처음엔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 분위기를 즐겼다. 하지만 저택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디선가 낡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그중 한 친구가 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장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고대 양식의 목각 인형이었다. 친구들이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저택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차가운 한기가 방 안 가득 차오르더니 저택 구석구석에서 속삭임이 흩날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서 나가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에 질린 그들은 급히 저택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는 길은 계속해서 뒤틀리고 마치 미로처럼 변해버렸다. 급하게 도망치던 그들 앞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형상이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형상은 얼굴이 없었지만 그 차가운 시선이 뜬 뒤를 파고드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졌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무사히 저택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에도 그날 밤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 검은 옷의 형상이 나타났고 꿈속에서 깨어나면 몸에는 정체 모를 상처가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그중 몇몇은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들 중 한 명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저주받은 저택과 연관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래전 그 저택에서 화재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사람은 저택의 원래 주인으로 밝혀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후 복수를 원하며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후로도 그들은 매년 그 저택을 다시 찾아가 성수를 뿌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형상이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했다. 읽고 나니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글은 단순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이상하를 마치 현실감이 넘쳐나는 그의 묘사에 그래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직도 어딘가에 그 형상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공포썰들은 대부분 허구라고 치부하지만 이번만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름이 돋는 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날은 내가 대학생 시절 기말고사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산골짜기로 캠핑을 떠났던 날이었다. 함께 간 친구들은 모두 5명.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자 가져온 음료수와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신나게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옛날에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지역에 오래된 민속 설화가 있다면서 한밤중에 산속에서 혼자 걷다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 각자 다른 공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닥불의 불길은 점점 약해졌고 우리의 대화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갑작스레 정적이 찾아왔을 때 숲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렸다. 무엇인가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그 목소리는 확연하게 도와줘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술에 취한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런 깊은 숲속까지 따라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우리는 전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모닥불에 남아있는 불씨를 막대기로 휘저어 불을 살렸다. 그리고는 손전등을 꺼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추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도와줘 라고 하고 있었다. 소름이 끼쳤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텐트로 돌아가 문을 닫고 떨면서 그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우리는 몸을 떨며 그 소리가 나던 방향으로 향했다. 어차피 한번 떠보자는 심산이었다. 그 길을 따라가니 낡은 사당이 하나 나타났다. 사당 내부는 오랜 세월 비에 젖고 바람에 날려 황폐해져 있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런 호진 곳에 누가 쪽지를 남겨둔 것인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았다. 아무도 그 사당이나 그 쪽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캠핑을 갈 때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 두려워 어두워지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버릇이 생겼다.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떠오를 때면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진다. 과연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바람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지방의 한 조그마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교외에 위치한 이 학교는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을이 되면 캠퍼스는 붉고 노란 낙엽으로 뒤덮였다. 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갈 즈음 나는 기분 전환 겸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밤 산책을 나갔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우리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학교 뒤쪽 오솔길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낮에는 걷기 좋지 밤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시무시한 길로 변하곤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길에는 오래된 전설이 따르고 있었다. 바로 달빛 여인이라는 존재였다. 이야기는 2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사고로부터 시작된다. 한 젊은 여인이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당시의 현장은 어찌나 어두웠던지 아무도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형체를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언제나 흰 옷을 입고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는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여인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포토 타임 각인데 라며 웃고 있었지만 내심 모두가 조금씩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산길을 따라가던 우리는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정자에 도착했다. 여전히 달빛이 맑게 비치고 있었고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 도시락을 풀었다. 몇몇은 피곤했는지 조용히 누워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내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분명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였다고 말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자 근처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때였다. 달빛이 강하게 우리 발밑을 비추고 있었고 정자를 둘러싼 그림자들 사이로 하얀색 조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형상이 흔들리는 듯 일어섰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누군가 소리쳤다. 달빛 여인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는 뒤를 돌아볼 용기도 잃고 친구들을 따라 달렸다. 그러나 몇 걸음을 내달리지 않았을 때 내 신발끈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다. 엎어져 신발을 묶으려던 찰나 나는 나무들 사이로 흰 형체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얼굴은 슬퍼 보였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본능적으로 다시 일어나 친구들을 뒤쫓았다. 결국 우리는 학교 캠퍼스까지 정신없이 달려와서야 멈출 수 있었다. 서로의 헐떡거리는 숨소리 외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공포 때문인지 혹은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믿기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형체가 내게 무언가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혹시 그녀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가끔씩 미묘한 아쉬움이 들곤 한다. 그러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기운에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결심을 굳히곤 한다. 그렇게 우리끼리의 비밀은 가을에 차가운 바람 속에 묻혔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매년 가을이 올 때마다 친구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묘한 미소를 나누곤 했다. 그것은 천진난만한 캠퍼스의 유령 이야기, 아니, 어쩌면 누군가의 비극적인 전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는 은밀한 동조의 표시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덥고 습한 여름밤이었다. 서울의 대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 지수는 기말고사를 막 끝낸 터라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에 가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유독 어두웠던 골목길을 지나던 지수는 평소와 달리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수의 집은 3층짜리 오래된 빌라였다. 낡은 외관과 삐걱거리는 계단, 그리고 오래된 벽지는 시간을 머금고 있었다. 지수는 빠르게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괜한 상상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방에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창문 밖 어둠이 더욱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다. 갑자기 지수는 황급히 깨어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느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방 안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턱, 턱, 턱.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지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창문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창밖에는 한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서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길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지수는 얼른 커튼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스마트폰을 쥐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는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갑자기 멈추거나 혼자 있는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심지어 한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또다시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한 것은 심령 현상이 서서히 그녀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주 후 지수는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로부터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지수가 사는 빌라에서 오래전 한 여자가 자신의 연인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찬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빌라에 머물러 있다며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목격되곤 했다는 이야기였다. 지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문 밖 그 여자는 아마도 자신의 영혼을 잃고 서성이는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성직자를 초대해 집안을 정화하고 스스로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여자는 다시는 지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수는 그 자체로 안도감을 느꼈지만 내심 그 여자의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져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수는 그녀를 추모하며 가끔씩 빌라의 오래된 마룻바닥을 천천히 닦곤 했다. 그렇게 여름은 지나가고 긴 겨울이 다가왔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창문 밖에 어두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슬픔을 이해하게 된 덕분일 것이다.